바로 아내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불륜 사건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최경욱 기자께서 좀 그 사건 개요를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네. 그래서 이제 처녀 총각이 뭐 서로 사귀어가지고 아주 연수원에서 공인된 커플 사이였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 쪽이 유부남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부남에게 들통이 난 다음에도 이쪽에 이제 그 같이 이 애인 사이이던 예. 여자가 그 원래 부인한테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이니까 당신이 헤어져라. 예. 이런 식으로 뭐 편지도 보내고 또 뭐 문자도 남편이 보내고. 자기한테 보낸 그 문자도 또 보내고 하면서 좀 심하게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원래 부인이 너무 네. 억울하고 이래서 결국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죠. 사실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이른바 법조인들인데 예. 법조인이 이렇게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예.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파장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호화 혼수 사건으로 묻힐 뻔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망자의 모친이죠. 모친이 사법연수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억울하니까 자기 딸의 죽음을 예. 밝혀달라고 또 그 1인 시위를 하고 결정적인 것은 이걸 인터넷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예. 그러니까 예. 네티즌들이 공분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예. 사건이 더 커지게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고 그런 사건이죠. 네, 그리고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연수원, 사법연수원의 연수원생들 일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또 알려지게 된 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불륜 행각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남자 집에서 10억 원을 이제 혼수로 요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로 5억라고 연수원 근처에 이제 전세값으로 1억 8천 예. 그리고 이제 고급 외제 승용차 예. 7천만 원짜리 예. 그리고 고급 시계 3천만 원짜리 또 쓴 빚을 갚아주는 뭐 9천만 원 카드 빚을 갚아주는 거 그러고 추가로 또 예물로 5억 정도 더 달라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여자 측에서 5억을 더 마련을 못하니까 예. 또 이렇게 그 시어머니 쪽에서 예. 많이 구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연수생들이 이제 연수원 들어왔을 때는 자기는 원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예. 그 여자친구랑은 이제 안 예. 만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뭐 꼬셨든지 뭐 둘이 좋아했겠죠. 예. 좋아하다가 이제 그 여자 연수생의 오피스텔에서 같이 동거할 정도로 아주 뭐 연수원에서는 공인된 커플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얘기를 중요한 합니다. 게 이런 거죠. 이게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거를 안 다음에 예. 그 여자가 더더욱이 이제 여자하고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헤어져라 이러면서 자기가 직접 그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서 나하고 당신 남편하고 이제 공인된 사이고 깊이 사귀는 사이니까 당신이 헤어져라라고 한다든가 그 남자가 보낸 SNS 문자를 여자한테 전달로 전송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문자 봐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 봐라 이게 살겠느냐 이러면서 계속 이혼을 종용한 그런 게 더 충격적인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이제 말하자면 내연녀 내지는 뭐 불륜의 상대방은 이렇게 본부인이 쳐들어오면은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이제 깽판 부리면 이렇게 당하는 캐릭터였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 당당하고 더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억울하니까 그 원래 와이프가 이제 그 유서를 보면 도저히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자살한 걸로 돼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또 문자 보내서 이혼을 종용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그리고 남편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와이프가 죽은 다음에 그 와이프의 이제 명품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계 같은 거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다고 올려놓고 막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은 그게 뭐 누가 또 이렇게 사실 뭐 조작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뒤에 행태까지 보면은 사실은 진짜 인면수심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양 교수님 원래 그 사법연수원 저희 잘 모르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까? 불륜이 사실 장소나 뭐 이런 걸 가리지 않죠. 그렇죠. 잘 가리지 않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죠. 예. 근데 이제 그 요새 왜 오피스 허즈번드, 오피스 와이프 얘기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6개월, 1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그 고시원이 굉장히 그러니까 조밀조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지금 연수원이 일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서울에 사는 친구들도 이제 그 앞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을 하니까 아마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에서 각자 좀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다 보면
거기로 옮겨간 이후에 더 이렇게 좀 연애 불륜 사건이 많이 퍼지지 않나. 저희도 사고 예. 연수원 일산서 이제 다녔었는데 놀기가 참 좋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놀기 좋은 게 아니라 놀기 예, 좋다고요? 놀기 좋다 보니까 예. 이 이제 공부를 막 2, 3년 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뭐 예. 못하는 사람은 5년, 6년씩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자기가 해방이 되면서 조금 뭐 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조금 연애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부인 있는 사람이 연애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문제죠. 그때 우리 연수에 있을 때도 보면 이제 1인 시위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여자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조강지처럼 예, 몇반 누구 하면서 이 마스크 뜨기 하고 와가지고 인간이 되라 하면서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아, 굉장히 많은 경우군요. 남자의 뒷바라지를 평생 다 그렇죠, 했는데 이 했는데 남자 변심하거나 이런 거. 뭐가 와가지고 애인 생겼다 이렇게. 아, 청춘의 애인이 모습이군요. 대부분 또 연수원에 같이 또 공부하다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기묘한 그 기분 드는 게 있어요. 예. 저한테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우다시피 한 조카애가 연수원을 들어가서 지금 같은 동기예요. 누구랑요?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들하고. 당사자들. 이 두 명이랑. 예, 그러니까 전개 과정을 얘기를 늘 들을 수밖에 없었던 예, 예. 거예요. 저한테 이제 아들 같은 애인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건화시켜서 요약하면 천하의 파렴치범이고 천하의 몹쓸 인간들인데 정작 일상 하루하루 생활했던 동료의 모습으로 보자면 그냥 연희 사람들이 연애 사건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륜 사건의 사건으로서의 모습하고 그냥 우리 생활 속에 벌어진 일상이 참 이게 다르구나 느껴져요. 이게 일반적인 연애 시각에서 보면 안 되는 게 예비 법조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다뤄야 될 사람들의 거의 문제이기 본인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 갑순이하고 뭐 저 무슨 무식 남자하고 저 연애하는 거하고 좀 개념은 우리가 다르게 봐요. 아니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혼수 10억은 그렇게 그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들 요구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뭐 저는 외제차 뭐 이런 거. 외제는 지금도 왜 이렇게 그거는요 성적이 1등부터 100등까지가 받을 수 있어요. 공부도 뭐 했고. 아, 1등부터 100등까지만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 못 받아요. 아, 100위안에 들어야 그런 혼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식은 아닌 것 같고요. 200등이셨나 보다. 200등. 아유, 저는 1000등 가깝고요. 그 등수를 사실은 지금하고 좀 다른데 저희 때는 이제 한 3,400등 정도 돼야지 판사, 검사 임용이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 등수 사람들은 이제 뭐 받는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저는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저는 얘기는 봤어요. 들었긴 한데 10억 주고 뭐하라 그걸 결혼시킵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자살한 부인의 경우에는 돈을 이 남자가 나중에 성공을 하면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주고 결혼하지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아니죠.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했고 연애를 오래 했고 그러니까요. 남자가 연애하다가 먼저 그 고시에 여자가 합격했었던 1차는 더 거잖아요. 빨리 됐거든요. 예. 늦게 된기 말이야. 부인도 고시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로스쿨을 갔어요. 네. 2년 지나면 변호사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요. 똑같은 입장이고 받은 근데 입장이 나중에 아닌데. 남자 쪽, 여자 쪽 이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 네. 신씨 가족 쪽에서도 우리는 억울하다 발표했고 유가족들도 발표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죠? 네. 그게 원래 이제 부부 사이 말도 한쪽만 들으면 한쪽은 죽일 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남자 쪽 아버지 얘기는 그렇게 뭐 10억 요구한 적도 없고 예. 그다음에 무슨 유품을 뭐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판 적도 없고 자기들은 진짜 뭐 154개월간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이상 자기들이 그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기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있죠. 깜짝 놀랄 만한 드라마틱한 사건을 얘기하면 무수히 나오는데 네. 그게 놀랍질 않아요. 예. 그보다는 잔잔한 일상이 훨씬 놀랍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김갑수 씨가 몸담은 문화계라든지 예술계는 조금 또 감성이 굉장히 발달한 분들이 그렇죠. 계셔서 유난히 많은 거 아닐까요? 누구도 그래서 관심을 안 갖죠. 늘 있는 일이니까. 그래요? 뭐 새삼스럽게. 아니, 늘 자주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큼 은폐하고 예. 얼마큼 보호해 주느냐의 문제지. 그럼 뭐 다른 사람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우리 김갑수 씨 본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 본인 얘기는 어떻게 테니스를 치셨는지 궁금해요. 50대가 깊어가니까 자동으로 윤리적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근데 요즘에는 의학의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에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옛날에 50, 60 살 때는 그때하고 좀 다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랑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본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게 너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정말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결혼 생활도 컨펌을 해야 된다. OX를 해서 한쪽이 X가 나오면 헤어지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참고로 윤영미 아나운서는 저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잘 살고 있어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당했던 그러면 불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딱 3주 전이에요. 제가 3주 전 따끈따끈하다. 네, KTX를 타고 예.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저녁 9시 40분경 기차였어요. 구체적이에요. 예, 정말 정확하게 예. 딱 앉았는데요. 앉았는데? 앞자리에 여자, 남자가 앉았어요. 예. 지금 출발도 안 했어요. 예. 기차가 부산에서. 뒤에서 정말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관인 거예요, 정말. 저는 계속 뒤에서 찼어요, 의자를. 이제. 기분 소심하게? 나쁘다고 이제 예. 소심하게 찼어요. 예. 그러면 한 번씩 쳐다보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누구한테? 남자한테. 남자한테 전화가, 부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확 통화를 하면서 이제 출발해. 멀쩡하게. 아까까지 취한 척 하더니 이제 출발해. 그럼 당연하지. 처제 바꿔줄게. 처제 바꿔줄게. 처제랑 바람 피는 거예요? 옆자리 여자가 처제인 거예요. 여자가 딱 봤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언니 형부랑 지금 만나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 우리 12시경 도착이야. 이게 친자매가 아니라 친자매예요. 그냥 형부. 저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싸주신 거 다 챙겨가고 있어. 도저히 속이 울렁울렁해서요. 제가 세게 한 대를 팍 차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결국 식당 칸에 앉아서 왔어요.